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 포유법률사무소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인출책 등의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면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피해자들이랑 합의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피해자 입장에서 과연 이 돈 받는 게 맞는지, 합의를 진행해 주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피해 금액의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뭐 이런 영상을 찍을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합의를 제시하는 금액을 보면 보통 피해 금액의 절반 정도 내지는 더 그 이하인 수준이 많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께서 피해 금액이 변제도 안 됐는데 내가 이 돈을 과연 받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게 근데 사실 왜 그러냐면 우선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된 분들이 대부분 경제적 사정이 좋지를 못합니다. 여유가 있었다면 이런 일을 찾았을 리도 없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보통 하루에 한 건에서 두 건 정도를 하면서 한 3, 4일 정도 내지는 뭐 길면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하고 나서 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피해자가 한 분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통 뭐 대여섯 분, 많게는 한 열 몇 분 정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합의 금액을 제가 한두 푼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합의 금액을 그 피해자분들에게 다 나눠드려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소 적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럼 이 돈 받으면서 과연 합의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그럼 저희는 사실 일단은 받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해외에 있는 총책들은 사실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물론 요즘에는 많이 잡아오는 추세에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국내에 있는 뭐 전달책, 인출책, 뭐 중개소 관리책, 이런 사람들은 가해자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차차 잡히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사실상 공범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처벌 수위도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자기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 피고인들도 합의를 제한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피해자분들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합의금을 조금씩 받다 보면 원금 이상의 금액을 받는 경우도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진행한 건들 중 하나에서 피해자분 중 한 분이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를 받으신 케이스도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합의를 거절하실 게 아니라 일정 수준이 된다고 하면은 일부라도 합의금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른 피의자들이 잡히는 걸 기다리는 게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된 분들도 진짜 아무것도 모른 채 정상적인 취업인 줄 알고 며칠 일했다가 체포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피해자분들 역시 뭐 대환대출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접근한 보이스피싱 가해자들한테 속아서 거액의 현금을 편취당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전달책이든 피해자분들이든 두 번, 세 번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피해를 막는 방법입니다. 특히 링크를 보내주면서 피싱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공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케이스들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전화를 받거나 이런 링크를 전송받으셨다 그러면 절대 클릭하거나 전화 받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수사기관에 바로 연락을 하시고요.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포유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